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전기차 소식 들고 찾아왔는데요. 이번엔 캐나다에서 꽤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번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랑 교육 사업에 큰 돈을 풀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190만 캐나다 달러예요. 하나로 따지면 대략 109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돈이 그냥 한 곳에 몰빵되는 게 아니라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22개의 전기차 인프라 및 교육 프로젝트에 나눠서 투입됩니다. 이 소식은 캐나다의 환경기후변화부, 그러니까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캐나다에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됐어요. 그럼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900만 달러.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충전기 설치에 들어갑니다. 이 돈으로 무려 400개에 가까운 충전기가 새로 생기는데요. 이게 9개의 프로젝트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이 프로젝트들은 전부 제로 에미션 비이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 줄여서 ZEVEP라는 정부 프로그램 아래에서 추진됩니다. 이름 그대로 배출가스 없는 차량을 위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이 돈은 13개의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쓰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전기차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실용적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캐나다가 전기차 인프라에 돈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캐나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망이랑 수소 충전소를 지원하는 데 12억 달러 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꾸준한 투자냐면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이어져 온 정책 기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투자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캐나다는 이미 전력의 약 80%가 청정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충전할수록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그러니까 BC주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BC주는 이미 공공충전포트 숫자가 8,9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23년 대비 87%나 늘어난 수치예요.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충전 인프라가 늘어난 셈이니까 캐나다에서 전기차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원 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콘도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충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단독주택에 살면서 개인 드라이브웨이가 있는 사람은 집에 충전기 하나 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콘도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죠. 주차장도 공용이고 충전기 설치하려면 건물 관리 주체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전기 배선 공사도 복잡해지니까요. 이번 예산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캐나다 충전 인프라 협의회, 영어로 Canadian Charging Infrastructure Council의 회장 겸 CEO인 트래비스 앨런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전기차를 타면 캐나다 가정이 10년 동안 23,000달러에서 32,000달러 사이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2,300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데 문제는 캐나다 가정의 거의 3분의 1이 콘도나 스트라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절약 효과가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충전기를 설치할 방법 자체가 마땅치 않으니까요. 트래비스 앨런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콘도 이사회나 건물 관리자, 임대인들이 매일같이 협의회에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해요.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다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하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캐나다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가이드가 이런 관리 주체들한테 명확하고 실용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렴한 전기차 운행의 혜택이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캐나다인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해준 다부르신 장관과 캐나다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는 캐나다 전력망 자체를 현대화하려는 더 큰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캐나다의 천연자원부 내추럴 리소스스 캐나다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에너지 공사 PEI 에너지 코퍼레이션에 59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이 돈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뉴브런즈윅을 잇는 인터커넥션 확장 프로젝트에 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메가와트급 해저 케이블 2개가 새로 설치되고 지역 송전선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요. 결국 이것도 전력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기차 시대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캐나다의 환경기후변화 자연부 장관인 줄리 다브루신도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분이 강조한 건 이번 투자가 단순히 충전기를 늘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캐나다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해서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즐기는 곳으로 이동하는 걸 더 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캐나다의 오토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전략과 함께 추진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고 기후 경쟁력을 갖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캐나다의 109억 원 투자는 단순히 충전기 개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공동주택 거주자들까지 전기차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정책적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전력망 확충 사업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캐나다는 충전 인프라와 전력 공급 양쪽에서 동시에 기반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지, 또 다른 주에서도 비시주처럼 충전 포트가 빠르게 늘어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캐나다 전기차 소식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